네,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젝트인 선거 벽보 색으로 풀어봤다에 대해서 발표할 RGB팀 발표자 손유진입니다. 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주제 선정 배경, 프로젝트 작업 과정, 시각화 및 홈페이지 구성,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의의를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제가 앞부분에 두 꼭지를 맡고 장한희 님이 이어서 뒷부분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팀이 올해 초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수업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주제를 선정해야 했는데요. 마침 이제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어가지고 선거와 관련된 주제를 찾아보자 하고 탐색하던 중에 왼쪽에 있는 저 사진에 나온 기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자기가 속한 정당에 좀 불리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거리에서 유세를 할 때 빨간색이나 뭐 파란색 옷이 아니라 하얀색 옷을 입고 나서더라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기사였습니다. 또 관련해서 문헌 자료를 찾아본 결과 정당과 정치인이 색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색의 의미를 활용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정치에서 커다란 상징성을 가지는 색, 특히 정당의 색과 선거운동의 핵심인 벽보에 쓰인 대표색의 관계를 시각화해보자는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저희는 2000년대에 시행된 6번의 총선과 6번의 지선, 거기에 나온 주요 당 후보들의 선거 벽보 5,306건을 대상으로 벽보의 대표색을 추출하여 색상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데이터 수집이었는데요. 후보자 선전물이 아카이빙되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사이트에서 16에서 21대 총선, 그리고 3에서 8의 지선의 후보자 벽보 PDF 파일을 파이썬을 사용해서 스크래핑을 했고, 이렇게 모아진 PDF 파일을 JPG 파일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했습니다. 좀 모순적이게도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선정한 이유는 22대 총선이었는데 22대 총선의 선거 벽보는 아직까지도 올라오지가 않아서 당장 방금 찾아봤는데 안 올라왔더라고요. 분명 한 10월 중에는 올려주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쉽게 22대 총선은 저희 프로젝트에서 제외해야 했습니다. 벽보 이미지에서 이제 여기서 바로 대표색을 추출을 하면 인물의 피부나 머리카락 등으로 인해서 검은색과 살구색 계열이 벽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분석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물을 마스킹하는 전처리 작업을 거쳤는데요. 아래는 이제 벽보 전처리 과정의 예시로 전처리 후에 이 벽보에서 후보자의 모습만이 어느 정도 깔끔하게 마스킹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인물 영역만을 추출하기 위해서 구글이 제공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용 딥러닝 모델 딥랩을 사용했습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즉 의미적 분할이란 입력된 이미지의 각 픽셀에 특정한 클래스 라벨을 할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비전의 한 분야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저 딥랩 모델을 돌린 예시인데요. 이미지에서 뭐 고양이, 소, 하늘, 나무, 풀 클래스에 해당하는 영역이 각각의 세그멘트로 나누어져서 클래스가 할당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딥랩 모델에 저희가 수집한 벽보 이미지를 넘긴 결과에서 인물 클래스가 할당된 픽셀만을 추출하여 마스킹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벽보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넘겼을 때 딥랩 모델이 인물만을 깔끔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왜 딥랩 모델이 좀 잘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아무래도 벽보에는 뭐 텍스트, 인물 사진, 뭐 그래픽적인 요소, 로고 이런 같은 요소가 좀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에 뭐 고양이나 소 사진과 같은 일반적인 사진을 가지고 훈련된 딥러닝 모델이 이 벽보 이미지에 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미지 프로세싱에 특화된 라이브러리인 오픈CV가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얼굴을 제외한 영역에서 텍스트를 감지하여 바운딩 박스를 만들고 딥랩 모델에 넘길 때 저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영역은 검출해서 제외하도록 마스킹 처리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더불어 이제 아래 사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벽보에는
특히 벽보 하단에 좀 후보자 이름이라던가 뭐 기호라던가 이런 중요한 정보가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착안을 해서 벽보 하단의 일정 영역도 인물 검출을 할 때 제외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 처리된 이미지에서 K-민즈 클러스터링을 활용을 해서 유사한 색을 가진 픽셀을 몇 가지 그룹으로 묶은 후에 가장 많은 수의 픽셀에 속한 그룹의 평균값을 그 벽보의 대표색으로 할당했습니다. 아래는 이제 21대 총선에서 종로구 선거구에 출마한 당시 이제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벽보와 그 대표색입니다. 두 후보 모두 파란색과 분홍색의 이제 정당색인데 이게 배경색으로 사용했거든요. 이게 이 벽보의 대표색으로 추출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벽보에서 대표색을 추출하고 난 후에 저거를 어떻게 시각화를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였고, 그 결과 이제 색의 분포를 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스펙트럼으로 만들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펙트럼을 이제 다양한 키값을 가지고 정렬을 해봤는데 최종적으로는 저렇게 유사한 색들이 좀 잘 묶였던 그레이스케일 값을 사용해서 명암순으로 정렬한 스펙트럼을 분석에 활용했습니다. 스펙트럼은 이제 아래와 같이 선거별 그리고 선거 내에서도 정당별로 만들었는데요. 더불어 이제 좀 정당색이 얼마나 많은 벽보에 사용되었는지를 좀 정확한 수치로 표현하고 싶어서 대표색과 정당색의 RGB 값을 이제 R값, G값, B값 각각 해서 3차원 좌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점 사이에 거리가 이제 일정 값 이하인 벽보의 비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수치를 사용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시각화면 홈페이지 구성 부분은 저희 팀원인 장한희 님이 이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이제 홈페이지에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크게 이제 인트로, 주요 인사이트 설명, 아우트로 페이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인트로 부분에서는 선거와 정치에서 색이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선거 벽보의 색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했고요. 그리고 주요 인사이트를 소개하는 본문에서는 인사이트와 관련한 간단한 퀴즈로 시작을 해서 분석 결과로 이어지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아우트로에는 저희가 소개하는 4가지 인사이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앞으로 선거 벽보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요 인사이트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볼 수 있는 퀴즈 인터랙션의 예시입니다. 읽는 독자로 하여금 앞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인사이트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으로 구성을 했고요. 질문에 대해서 직접 답할 수 있도록 해서 참여를 이끌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희가 본문에서 다룬 인사이트 1번에서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를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과 패배한 정당 중 어느 쪽이 벽보의 정당색을 더 많이 활용할 것인가? 입니다. 정답은 예상 다들 하셨겠지만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벽보의 정당색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을 18대, 20대, 21대 총선의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저희는 이러한 경향성이 후보자들이 자신의 소속 정당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거 벽보의 정당색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결과일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사이트를 소개하기 전에 저희는 첫 번째 인사이트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던 19대 총선의 대표색 스펙트럼을 제시하면서 어느 정당이 승리했을지를 독자로 하여금 유추해 보도록 했습니다. 지금 여기엔 스펙트럼 사진이 없어서 좀 돌아가서 보자면 요 사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첫 번째 인사이트로 제시한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에 반하는 특이한 현상들은 언제, 왜 나타나는 것인지 해석해 보고자 했으며 그것이 두 번째 인사이트인 벽보 대표색에는 정치적 이슈와 사건이 반영된다로 이어졌습니다. 19대 총선에서의 한나라당은 총선 2달 전에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변경을 하고 당색도 아주 파격적으로 바꾸는 그런 변혁을 꾀했는데 그러다 보니 정당색이 공고히 자리 잡지
마지막 인사이트는 지선보다 총선 벽보의 정당색이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후보자의 소속 정당을 더 많이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선보다 총선에서 후보자 벽보의 대표색이 정당색을 더욱 강조하는 현상은 이러한 조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선과 총선에 연이어 출마한 후보자의 벽보를 지금 아래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벽보에서는 다른 요소는 거의 동일하지만 배경색만 달리하는 사례들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도출한 인사이트에 대한 소개는 4가지로 마쳤는데요. 여담으로는 저희가 분석 과정 중에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도출하지 못한 2가지 사례를 좀 짧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프로젝트의 첫 번째 가설은 후보자 개인이 유리하다고 느낄수록 벽보의 정당색을 더 많이 활용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설에 맞추어서 각 후보자의 벽보 대표색을 후보자의 득표율 순으로 정렬을 해보았는데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어떠한 경향성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실패가 있었지만 오히려 저희의 가설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이후 저희는 후보 개인의 유리함이 아닌 정당의 유리함이 벽보의 정당색을 반영하는 것과 더욱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후보 개인의 차원이 아닌 정당 차원의 분석을 수행을 해서 인사이트 1번에서 저희가 제시한 승리한 정당이 벽보의 정당색을 더욱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인사이트를 도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2번째 가설은 유리한 지역에 출마하는 정당의 후보자는 선거 벽보의 정당색을 더 많이 활용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보 정당은 영남권보다는 호남권에서, 보수 정당은 호남권보다는 영남권에서 정당색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만 진보 정당은 영남권에서, 보수 정당은 호남권에서 출마하는 후보 수 자체가 적어서 유의미한 분석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문에서는 해당 내용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주제 선정 배경, 그리고 진행 과정, 주요 인사이트부터 해서 실패 사례인 여담까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의의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의의로는 일단 3가지를 꼽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딥러닝 모델을 사용을 해본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이 사용을 할 법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이런 학생들도 딥러닝 모델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또 나아가서 이런 저널리즘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았고요. 2번째로는 선거 벽보의 색을 단순히 그냥 나열하고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의 성격과 그런 정치 구도 등에서 여러 관점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3번째로는 정치와 선거에 무관심한 독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유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선거라는 주제가 굉장히 딱딱한 주제이다 보니까 좀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떤 선거의 벽보의 색이라는 그런 시각적인 관점에서 제시를 하다 보니 좀 진입장벽을 낮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팀원들 역시 정치에 아주 관심이 있다 이렇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그래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좀 선거 벽보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선거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좀 보는 독자분들도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